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떠난 방에는 아직 빛이 남아있어요 라는 제목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라진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겨진 것들이 어떻게 마음을 붙잡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가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잃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살짝 건드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슬픔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슬픔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위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음악은 더 크게 울린다. 서울 도심 어딘가의 중학교 음악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희미하게 보이고 고개를 들면 별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방에는 그걸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다. 윤정우, 42살, 음악교사. 그는 매일 밤 비 음악실에 온다. 피아노 위에는 먼지가 소복이 앉아 있다. 학생들이 떠난 후 청소 담당이 온 지 벌써 몇 시간. 하얀 형광등 불빛만 남겨지고 복도의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킨다. 그 시간 음악실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발걸음이 들린다. 그게 정우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늘 그렇듯이 피아노 의자에 앉는다. 옷도 벗지 않는다. 외투도 걸쳐둔 채로 마치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하지만 그가 여기서 떠나는 일은 없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는 가만히 건반을 마주한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 닿는다. 소리가 난다. 그 소리는 어떤 곡도 아니다. 정해진 악보를 따르는 음악도 아니다. 그저 하나의 감정이 시간을 타고 흐르는 것이다. 한 또 한 손가락이 떨린다. 날씨 때문이 아니다. 이 밤이 얼마나 긴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피아노 옆 책상 위에는 작은 스피커가 있다. 검은색, 낡은 것. 2023년 초여름에 아내가 사다 놓은 것이다. 그녀는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이 스피커를 켜곤 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소리가 난다고 했다. 지금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건 음악이 아니다. 정우야, 웃어줘. 당신이 웃을 때 빛이 들어오잖아. 녹음된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 차분하지만 어딘가 장난스러운 톤의 목소리. 서아린, 정우의 아내. 아니, 정확히는 정우의 전체 아내. 1년 전, 초여름, 그 목소리는 세상을 떠났다. 정우는 피아노를 치다가 멈춘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경직된다. 아내의 목소리가 반복된다. 반복, 또 반복. 정우는 이 녹음을 하루에 몇 번 듣는가? 더 이상 세지 않는다. 새벽 2시, 정우는 여전히 음악실에 있다. 피아노는 조용하다. 스피커에서만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어쩌면 누군가는 묻겠지.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벌써 1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럴 수 있냐고. 하지만 정우는 그런 질문들에 대답할 생각이 없다. 그런 질문은 그를 찾은 이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그를 조용한 음악교사라고만 부를 뿐이다. 학생들은 그의 피아노 실력을 존경하지만 그의 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집도 마찬가지다. 세 평 남짓한 고시원 같은 원룸. 그의 집의 대부분은 비어 있다. 침대, 책상, 냉장고, 그리고 아내가 남긴 물건들. 거울, 헤어드라이기, 책들, 그리고 사진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그 물건들을 비춘다. 정우는 가끔 그 햇빛을 보며 생각한다. 하린이가 좋아하던 햇빛이다라고. 아내 서아리는 사진작가였다. 좋은 빛을 찾아 서울 곳곳을 다니던 여자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골목을 헤매고 한낮의 햇빛이 어떻게 건물의 벽을 타고 내려오는지 그 빛과 그림자의 경계를 카메라에 담던 사람. 정우는 그런 아내를 많이 따라갔다. 휴일이면 아내의 뒤를 따라 도시 곳곳을 돌아다녔다. 정우, 봐. 저 빛. 아내가 들떠있는 목소리로 말한다. 정우가 쳐다본다. 골목골목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 평범한 햇빛이다. 하지만 아내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인다. 저기 저 빛이 벽에 비칠 때 색이 변한단 말이야.
아침엔 금색이었는데 지금은 보여? 은색이 되는 거야. 정우는 아내의 말을 따라 다시 본다. 여전히 평범한 햇빛이다. 하지만 아내의 열정이 그를 감싼다. 그 순간만 해도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사진 나왔어. 정말 이뻐. 아내는 카메라에 화면을 보여준다. 그곳에는 빛과 그림자, 그리고 시간의 층겹이 담겨 있다. 정우는 아내가 본 세상을 그제야 이해한다. 아,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아내와 함께 있으면 정우도 그 아름다움이 보인다. 그런 아내가 남긴 것들이 이제 정우의 방에 가득하다. 사진 앨범들, 카메라들, 그리고 수백 개의 영상 파일들. 그 중에는 아내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처음엔 사진을 설명하는 목소리였다. 오늘 강남역 골목에서 찍은 사진, 3시간을 기다려서 찍은 햇빛. 정우가 모르게 찍은 정우의 뒷모습. 하지만 나중엔 아내가 카메라를 켜고 정우에게 말을 건넸다. 정우야, 만약 내가 어딘가에 가게 되면 이 영상을 봐줄래? 그럼 내가 계속 옆에 있는 것 같을 거야. 그 말은 우연이 아니었나 싶다. 마치 아내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럴 리 없다. 아내는 그저 평범한 30대 후반의 여자였다. 밝고 따뜻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였다. 그 누군가는 정우였다. 정우는 아내의 물건들을 하나도 정리하지 못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거울은 여전히 책상 위에 있고 헤어드라이기는 욕실 선반에 꽂혀 있다. 빨아야 할 옷들도 여전히 옷장에 접혀져 있다. 정우는 그 물건들을 만질 때마다 아내가 살아있다고 느낀다. 손가락으로 거울을 만지면 아내의 얼굴이 비친다. 드라이기에 손잡이를 쥐면 아내의 손에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다. 옷을 펼칠 때마다 아내의 향수 냄새가 난다. 아직 그리워해도 돼. 음성 파일에서 아내가 말한다. 정우는 그 말을 믿기로 했다. 그리워해도 된다는 말. 그리워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말. 그렇게 1년을 버텼다. 아내의 목소리에 기대어서. 그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 2024년 7월 2일 목요일 아침 8시. 아내는 학교 근처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다.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했고 아내는 그 사이에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리고 2주 후 아내는 응급실의 침대에서 숨을 멈췄다. 정우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모니터에서 일직선으로 변하는 심전도, 간호사들의 담담한 발걸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의 침묵. 그 침묵이 정우의 생을 고르게 나누어 버렸다. 아내가 있던 시간과 아내가 없는 시간으로. 아내가 없는 시간은 길다. 정말 길다. 하루가 일주일 같고 일주일이 한 달 같다. 정우는 그 긴 시간을 견디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했다. 약을 먹었다. 상담사를 찾았다. 친구들과 만났다. 하지만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된 것은 음악뿐이었다. 정확히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음악뿐이었다. 아내는 습관적으로 카메라로 자신의 일상을 기록했다. 영상도, 음성 메모도. 그녀는 미래의 정우야. 이 순간 너를 생각하고 있었어 라는 식으로 말을 남기곤 했다. 혹은 노래를 흥얼거렸다. 부르다가 헛웃음을 짓거나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거나 그냥 평범한 하루의 소리들. 정우는 그 파일들을 모두 모았다. 그리고 밤마다 음악실에서 들었다. 처음엔 눈물이 났다. 목구멍이 메어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 눈물도 마른다. 그 대신 뭔가 다른 감정이 찾아온다. 아내가 여기 있다는 느낌. 목소리로 살아있다는 느낌. 정우는 밤 1시에 음악실 조명을 끈다. 건반도 감춘다. 하지만 가방에는 작은 USB가 들어있다. 수백 개의 음성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USB. 그것을 집으로 들고 간다. 새벽 3시 아내가 계신 방에서 그것을 다시 듣는다. 천천히 또 천천히 마치 그렇게 해야 시간이 더 천천히 지나간다고 믿으며 밤이 밝아온다. 새벽 5시 햇빛이 창문을 밀고 들어온다. 아내가 사랑하던 햇빛. 정우는 그 햇빛을 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할인이가 여기 있네. 햇빛 안에 있네. 이렇게 정우의 1년이 흘렀다.
같은 밤, 같은 음악실, 같은 목소리. 반복과 반복. 하지만 반복이 반복일 리 없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정우는 월요일마다 음악 교과서를 봤다. 수요일마다 학생들의 숙제를 채점했다. 금요일마다 음악 발표회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정우는 밤 10시에 음악실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가을 뭔가가 달라졌다. 정우의 반에 새 학생이 전학 왔다. 김유라, 17세, 고등학교 2학년. 한눈에 봐도 밝다고 느껴지는 학생이었다. 수업 시간에 자주 웃고 친구들과 농담을 하고 손을 자주 들어 답변했다. 피아노 실력도 평범한 수준이지만 배우려는 의욕은 강했다. 선생님, 저 음악 맞춰도 돼요? 유라가 수업 시간에 물었다. 정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질문은 흔한 것이다. 하지만 그날따라 정우는 유라를 더 자세히 봤다. 웃음이 밝지만 눈은 어딘가 피곤해 보였다. 손톱도 깨물어 뜯은 자국이 있었다. 정우는 그것을 본다. 그것을 아는 자만 본다. 저건 억누르고 있는 표정이다라고. 좋아, 계속해. 정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피아노를 친다. 음악 시간은 진행됐다. 하지만 정우의 눈은 유라에게 가 있었다. 그리고 정우는 그 순간 깨닫는다. 자신도 한때 그런 표정을 했다는 것을.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간다. 유라도 짐을 챙긴다. 하지만 정우는 그녀를 붙잡았다. 유라, 혼자 남아서 조금 더 연습할래? 유라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이내 웃음을 짓는다. 그 웃음이 얼마나 밝은지 아무도 모를 것 같다. 정우는 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네, 선생님. 그렇게 정우와 유라의 관계가 시작됐다. 매주 금요일 방과 후 유라는 음악실에 온다. 정우는 그녀에게 피아노를 가르친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유라는 배운다. 하지만 가끔 유라의 눈에서는 눈물이 날 뻔한다. 그럴 때마다 정우는 말한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유라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정우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필요한 말인지를 정우는 알고 있다. 시간은 흐르고 10월이 되었다. 정우는 여전히 밤 10시에 음악실에 온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유라도 때때로 함께하곤 했다. 아니, 정확히는 유라가 정우를 따라와 반복되는 이유를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선생님, 여기 와서 뭐 하셨어요? 유라가 물었다. 정우는 피아노를 친다. 손가락이 건반을 누른다. 음악을 쳐. 아니, 왜 밤마다? 정우는 멈춘다. 피아노가 울음을 멈춘다.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유라는 이 말을 들을 때 뭔가 느낀다. 다른 어른들과는 다른 이 선생님의 눈빛. 정우는 유라를 쳐다본다. 그리고 스피커를 켠다. 정우야, 웃어줘. 당신이 웃을 때 빛이 들어오잖아. 녹음된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유라는 그 목소리를 듣는다. 차분하고 따뜻하고 어딘가 장난스러운 그 목소리. 그리고 유라는 알아챈다. 이것이 아내의 목소리라는 것을. 이것이 사라진 누군가라는 것을. 정우가 매일 밤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며 피아노를 치고 있는지를. 유라의 눈이 진해진다. 눈물이 맺힌다. 정우는 그것을 본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말할 필요가 없다. 유라도 정우도 모두 같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선생님, 아내분이? 유라가 힘겹게 말한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천천히, 그리고 또 천천히. 1년 전 사고로 그녀가 좋아하던 햇빛도 사라졌어. 그 말이 유라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컸다. 유라는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어깨가 흔들린다. 정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단지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함께 있을 뿐이다. 저도요.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도 누군가를 잃었어요. 아직도. 정우는 유라를 본다. 17세의 소녀. 밝은 얼굴 뒤에 그렇게 많은 슬픔을 숨기고 있었단 말인가.
정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얘기해 줄래? 유라는 피아노 의자에 앉는다. 손을 모은다. 말하려고 애쓴다. 몇 번을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 반복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말을 꺼낸다. 엄마예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유라의 엄마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유라가 14살 때 병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사고였다. 그 후 유라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했다. 여전히 손을 올리는 아버지와.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모른다. 유라는 밝게 웃는다. 친구들과 농담한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요즘 엄마 목소리가 자꾸 잊혀가요. 처음엔 분명히 기억했는데. 유라의 목소리가 가늘다. 정우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럼 오늘부터 여기서 함께 기억해 주자. 내 엄마를 기억하는 거야. 내가 할인이를 기억하는 것처럼. 유라는 정우를 본다. 그 눈에는 희망이 살짝 담긴다. 정말이에요? 응. 음악 안에 엄마를 담자. 그럼 잊혀지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음악실은 두 사람의 슬픔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슬픔은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나눠지는 순간 조금은 가벼워진다. 정우는 그것을 처음 느낀다. 1년 만에 그렇게 정우와 유라는 매주 금요일 밤을 함께했다. 정우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유라는 엄마의 기억을 나눴다. 엄마가 좋아하던 노래, 엄마가 자주 했던 말들, 엄마와 함께했던 장면들. 정우는 그것들을 음악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유라도 함께했다. 여기 엄마가 자주 부르던 콧노래가 있어요. 유라가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정우는 그것을 멜로디로 옮긴다. 음악이 만들어진다.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오직 두 사람만 아는 음악. 하지만 11월이 되면서 정우의 마음이 무거워진다. 초여름의 사고, 그리고 2주 후의 죽음. 1년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2024년 7월 2일. 그날이 2025년 7월 2일이 되려면 이제 채 8개월이 남지 않았다. 정우는 집으로 돌아간다. 아내의 방으로. 그동안 손도 대지 못했던 방이다. 먼지가 소복이 앉아있다. 햇빛이 들어온다. 아내가 사랑하던 햇빛. 정우는 물건들을 하나씩 들기 시작한다. 거울, 헤어드라이기, 책들, 사진첩. 하나씩 상자에 담는다. 손가락이 떨린다. 이것들을 정리한다는 것은 아내를 정리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정우는 계속한다.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다. 미루고 미루다가도 결국은 해야 한다. 그래서 정우는 상자를 채운다. 슬픔과 함께, 그리고 어딘가 따뜻한 감정과도 함께. 옷장을 정리하다가 정우는 책 한 권을 발견한다. 낡은 일기장이다. 아내의 일기장. 몇 년 전부터 써온 것 같다. 정우는 그것을 펼친다. 2023년 5월 15일. 오늘도 정우가 모르게 사진을 찍었다. 정우가 카페에서 음악을 하고 있는 모습. 저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됐다. 행복은 정말 단순한 거구나.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 그것뿐이었다. 정우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다시 읽는다. 아내의 손으로 쓰인 글씨, 아내의 생각, 아내의 마음. 그동안 모르고 있던 것들이 한 페이지씩 펼쳐진다. 2023년 7월 3일. 만약 내가 없어진다면? 그런 생각을 오늘 처음 했다. 왜일까? 이상한 꿈을 꿨다. 나 혼자 사라지는 꿈. 하지만 꿈에서 깬 후 정우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 그때 모든 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없어진다 해도 저 사람이 남아있으면 괜찮겠다. 정우의 손이 떨린다. 아내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걸까? 아니, 그럴 리 없다. 단지 모두가 한 번쯤 하는 생각일 뿐이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그것이 예언처럼 들린다. 계속 읽는다. 아내의 일상들이 펼쳐진다. 자세한 묘사, 솔직한 감정, 그리고 정우에 대한 사랑. 페이지마다, 문장마다. 아내는 정우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정우는 이제야 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를.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정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2024년 7월 1일.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 내일 아침 일찍 촬영을 나간다. 날씨가 좋다고 해서 서촌의 골목길을 돌아다닐 예정이다. 정우는 피곤해 보였으니까 안 불렀다. 혼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 모든 시간이 나만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되어버렸다. 정우와의 시간이. 그리고 난 그것이 좋다. 너무나 좋다. 혹시 모르니 말을 남겨두자. 정우야, 웃어줘. 당신이 웃을 때 빛이 들어오잖아. 저 햇빛이 금색이 은색으로 변하듯이 내 마음도 당신 때문에 자꾸 색이 변한단 말이야. 아, 정말 행복했다. 너와 함께여서 내 일기가 끝나는 순간부터 누군가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손을 놓지 마. 모든 게 순간이니까. 아, 맞다. 혹시 이걸 듣고 있다면 아직 내 사진을 안 버렸겠지? 그럼 잘했어. 아직 그리워해도 돼. 정우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는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린다. 1년을 참아온 눈물이 한 번에 쏟아진다. 아내의 목소리, 아내의 손글씨, 아내의 마음, 모든 것이 남아있다. 남겨져 있다. 정우는 그 순간 깨닫는다. 아내는 정말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일기 속에, 목소리 속에, 그리고 자신의 마음 속에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사랑이 남아있는 한 사람은 죽지 않는다. 정우는 이제 그것을 안다. 정우는 유라를 만날 때 아내의 일기장을 보여준다. 이거 봐. 내 아내가 쓴 거야. 유라는 그 글을 읽는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남기고 가셨네요. 응. 그래서 난 1년을 이것만 읽으면서 살았어. 마지막 글이 너무 그리워서. 정우는 유라를 본다. 넌 엄마의 기억은 어디에 있어? 유라는 한참을 생각한다. 머릿속이에요. 그냥 머릿속에만. 그럼 우린 그걸 음악으로 만들자. 엄마의 목소리는 없어도 우리가 함께 만드는 음악 속에 엄마를 담자. 그렇게 정우와 유라는 곡을 만들기 시작한다. 유라가 엄마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말하면 정우가 그것을 멜로디로 만든다. 엄마가 콧노래를 흥얼거렸던 날, 엄마가 창밖을 보며 웃었던 날, 엄마가 유라의 머리를 어루만졌던 그 손의 감촉까지도. 그리고 봄이 왔다. 2025년 3월, 벚꽃이 서울을 뒤덮는다. 정우는 그 벚꽃을 보며 생각한다.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 벚꽃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 봐, 정우. 저 벚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저것도 다 빛이야. 햇빛에 비친 벚꽃의 흰색이 얼마나 황홀한지. 아내가 여기 있다. 정우는 느낀다. 벚꽃 속에, 햇빛 속에, 음악 속에 아내가 여기 있다. 4월 음악 발표회가 있다. 이번엔 정우가 특별한 것을 준비했다.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곡을 부르기로 한 것이다. 그 곡의 제목은 빛이 남아있어요. 유라도 함께한다. 유라는 피아노를 친다. 정우는 지휘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노래한다. 누군가를 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 슬프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노래. 가사는 이렇다. 당신이 떠난 방에는 아직 빛이 남아있어요. 햇빛도, 달빛도, 그리고 당신의 웃음도 모두 남아있어요. 무대 위,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것을 본 학부모들도 눈물을 흘린다. 왜일까?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사랑이다. 누군가의 그리움이다. 누군가의 마음이다. 곡이 끝나고 객석에서 박수가 터진다. 오래도록 크게. 정우는 무대 위에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본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하리나, 들렸어? 우리 함께 만들었어. 그리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 넌 그걸 가르쳐줬어? 음악으로, 사랑으로. 발표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 정우는 처음으로 아내의 방을 완전히 정리했다. 모든 물건을 상자에 담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다르게 처리했다. 아내의 가장 좋아하던 사진. 아내가 직접 찍은 서촌 골목의 사진. 그 금색 햇빛이 벽을 타고 내려오는 사진. 그것만은 액자에 담아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학교 음악실의 피아노 위에 놓았다. 아침 햇빛이 들어온다. 아내가 좋아하던 햇빛. 액자 속 사진도, 피아노도, 그리고 정우도 그 햇빛에 비친다. 먼지가 반짝인다. 햇빛 속을 떠다니는 먼지들. 그것도 아름답다. 아내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봐, 정우. 저 먼지도 빛이야. 모든 것이 비칠 수 있어. 유라가 음악실에 들어온다. 항상 그렇듯이.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유라의 표정이 밝다. 정말로 밝다. 억지로 지은 웃음이 아닌 진짜 웃음이다. 선생님, 오늘도 왔어요. 정우는 유라를 본다. 그리고 미소 짓는다. 1년 만에 정우가 진심으로 웃는다. 응. 우리 함께 음악을 만들자. 오늘은 뭘 만들고 싶어? 유라가 피아노에 앉는다. 손을 건반 위에 올린다. 엄마와의 마지막 날을 음악으로 만들고 싶어요. 슬픈 음악이 아니라 감사하는 음악으로.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느낀다. 손가락이 건반을 누른다. 음악이 흘러나온다. 슬프지만 아름답다. 아픔이 있지만 위로가 있다. 그렇게 음악은 만들어진다. 2명의 손가락으로, 2명의 마음으로. 그 순간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온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리고 금색의 햇빛. 아내가 사랑하던 그 햇빛이 다시 들어온다. 정우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된다. 사라진 사람보다 남겨진 공간이 더 오래 기억한다는 것을. 당신이 떠난 방에는 아직도 빛이 남아 있다는 것을. 그 빛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 슬픔과 함께, 하지만 사랑도 함께. 음악실은 햇빛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음악도 가득 찬다. 누군가를 기억하는 음악, 누군가를 사랑하는 음악. 그것이 바로 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다. 정우는 피아노를 친다. 유라는 그 옆에서 노래한다. 음악이 계속된다. 밤이 되고 새벽이 되고 또 아침이 온다. 하지만 음악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움 속에서 사랑이 계속 흐른다. 그리고 어딘가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서 아내는 웃는다. 잘했어, 정우야. 계속 그렇게 살아줘. 빛과 함께, 그리고 음악과 함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마도 정우는 계속 밤마다 음악실에 올 것이다. 유라도 계속 올 것이다. 그들은 함께 음악을 만들고 함께 기억할 것이다. 모두에게는 누군가가 있다. 사라진 누군가. 하지만 그 누군가는 정말로 사라진 게 아니다. 남겨진 공간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계속 울린다. 햇빛 속에서, 음악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당신이 떠난 방에는 아직도 빛이 남아있다. 그 빛을 따라 우리는 계속 걸어간다.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